전쟁이 날수록 인명피해는 늘어나고 분명히 대의명분 좋다. 하지만 점점 우크라이나 지원한다는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3분의 1이 영토를 양보하더라도 휴전이나 종전해야 된다. 포탄도 많이 부족하고 공군력도 많이 뒤떨어지거든요.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결대를 질 수 없고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에 러시아가 전격 침략을 했습니다.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요. 전황을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러시아가 아직도 대한민국 영토에 버금가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해서 자기 영토로 만들었죠. 국제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은 약간 우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는 병력이나 무기에서 우크라이나의 한 3, 4배 정도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지시를 받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손발이 묶였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전황은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전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결대를 질 수 없고 푸틴의 입장에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차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을 보면 공화당 의원들이 왜 우크라이나 지원을 그렇게 꺼릴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의 전반적인 얘기가 우방국을 왜 공짜로 도와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러시아가 침략했는데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어떻게 논리를 내세냐면 미국의 넘버원 적은 중국이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한물 갔는데 왜 우리가 러시아 힘을 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버원인 적인 중국을 봉쇄해야 된다. 여기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그런데 그 논리가 조금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밀접하게 대제사요. 특히 중국이 형님이 됐고 단순하게 비운다면 러시아가 주니어 파트너가 됐거든요. 이 전쟁으로. 러시아는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러시아의 전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중국하고 인도인데요. 중국하고 인도에서 러시아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합니다. 특히 중국은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수입이 현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전쟁 때처럼 미국을 유럽에 묶어두면 중국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왜냐면 한국 전쟁 때 1년 후에 거의 전선이 교착되고 2년 동안 휴전을 한 거거든요. 그때 소련의 스탈린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을 유럽에 묶어두자. 휴전 협상을 늦춘 거거든요. 중국도 똑같은 논리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오래 묶여 있으면 좋은 거죠. 자, 그런 논리인데 미국 공화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럽은 특히 전쟁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유럽 외교협회 질문을 한번 가져왔는데 올 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위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우크라이나 침략이라고 본 거는 평균이 17%니까 3, 4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경제적 동요,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이다. 21%였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19. 러시아 침략은 17%가 안 됐는데요. 제일 낮은 나라가 어디냐? 영국도 6%밖에 안 됐어요. 상당히 놀라울 겁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사회민주당, 사회당이 집권한다는 그 집권당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평화를 염원하는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 이제 국도 분단 때문에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높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 예를 들면 이탈리아를 예를 든다면 이탈리아도 7%밖에 안 되죠. 러시아 침략이 우선순위하는 게. 이탈리아도 2차 대전 때 파시즘 격퇴에 공산당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정당 활동이. 자,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 전쟁이 날수록 인명피해는 늘어나고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분명히 대의명분 좋다. 침략자를 규탄해야 하지만 그거보다도 협상해서 종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감정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유럽도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미국만큼 군사물자나 예를 들면 경제 지원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지 않겠네. 국민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정서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점점 우크라이나 지원한다는 그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뉴스 보도에 나온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3분의 1이 영토를 양보하더라도 휴전이나 종전해야 된다고 했고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비중이 80%였는데 지금은 50%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분명히 러시아 침략자를 철퇴를 가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러시아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국을 우크라이나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돌아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크게 비판받았던 게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이 처음에 조롱받았던 게 헬멧 몇 개밖에 안 줬다 이렇게 조롱받았거든요. 무기가 필요한데. 근데 이제 독일이 그런 주저함을 극복하고 탱크, 레파드도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공급해서 독일이 구체적인 지원 규모 보면 유럽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보다는 많이 적지만 지원 규모가 그렇게 보는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 러시아가 나토의 협력국이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나토 본부에 대사까지 파견했어요. 예를 들면 나토라는 게 소련의 위협에 맞서 생긴 조직이지 않습니까? 집단 방위 기구. 근데 탈냉전에는 나토하고 러시아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2015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나토가 새로 생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새로 적이 생겼으니까.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유럽은 전쟁을 잊고 사는 대로 된 거죠. 2차 대전까지는 서로 전쟁에서 이제 쇠잔을 졌다가 유럽 통합하면서 경제적 번영했고 미국이 안보 공약으로 안보를 지켜주고 이러면 독일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밖에 안 됐습니다. 가장 낮은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2% 넘거든요. 근데 나토 동맹국들은 원래 GDP 대비 2% 국방비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독일이 그걸 계속 지키지 않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독일이 5년 동안 1,000억 유로, 그러니까 140조 넘는 거 약속해서 올해 드디어 2%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분명히 유럽도 나름대로는 국방비를 많이 증액했지만 그동안은 부족했고 이번에 전쟁 발발하고 나서 대다수의 나라가 2% 공약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기에 유럽이 너무 적게 지원하고 있고 미국이 대다수 지원하고 있다는데 객관적인 지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킬의 세계경제연구소에서 지원 약속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실행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원 약속을 기준으로 얼마나 지원했냐 이걸 봤더니요. 유럽에서 1,000억 유로 넘게 지원했고요. 1,020억 유로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740억 유로 지원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른쪽 보면은 미국은 오렌지색이 500억 유로 넘게 군사 지원입니다. 반대로 유럽은 군사적 지원은 적고 경제 재정적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지금까지 전쟁 발발 후에 유럽연합 EU 기구하고 EU 27개 회원국이 미국보다 지원은 더 많이 했다. 하지만 군사적 지원은 미국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지원이었으면 전쟁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 무슨 경제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초에 세계은행하고 국제통화기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를 추산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경제 규모의 2배 정도입니다. 피해 규모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경제 규모가 전쟁이 터지기 전에 2천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전쟁 피해 복구 비용이 4,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전기 인프라 같은 거 많이 파괴가 안 됐을 텐데요. 지금은 러시아가 전기 시설, 전력 시설을 많이 파괴를 해서 절반 정도 전력 시설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복구 비용은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전쟁이 1년 더 계속된다면 복구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었던 게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제재해서 전혀 못 쓰고 있고 유럽 상당수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도 교역이 많이 크지 않지만 교역도 중단이 됐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피난민을 유럽에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터가 되면서 폴란드가 국경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그래서 폴란드가 한 180만 명 정도 피난민을 받았습니다. 180만 명이면 대구 인구가 한 230만 명 정도거든요. 거의 대구 인구 비슷한 피난민을 받았고요. 독일이 100만 명 넘게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우리는 피난민을 숫자로만 알지만 피난민한테 바로 난민의 지위를 줘서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계산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피난민 한 명당 1년에 10,000유로, 1,4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일이 100만 명 넘게 받았으니까 14조 원 넘게 이 피난민 지원한다는 겁니다. 피난민의 주택, 의료보험, 학교 그런 거 다 지원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정부 재정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피난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니까 정부가 쓸 지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런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피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유럽 경제가 왜 이렇게 침체하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피난민 거의 안 받았거든요. 물론 압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근데 사람을 받아서 사회복지해주고 한다는 거하고 무기 지원은 또 다른 차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피해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경제 침체의 한 요인은 될 수 있는 거죠. 피라고 보기는 조금 용어가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그런 것 때문에 피난민 이런 거 적극적으로 수용했지 않습니까? 특히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있을 때 2015년 여름에 100만 명 정도 중동 난민 수용했거든요. 독일은 이미 대구시 인구만큼 난민을 수용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난민을 전국 각지에 어떻게 분산 배치하고 복지 혜택 주고 사회 적응시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지금 독일은 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나토는 이거 안 되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으면 우리한테도 침략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안보 위협을 느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독일은 해외에 군을 파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7년, 28년부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쪽에 5천 명을 주둔시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트 삼국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음 타겟은 발트 삼국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발트 삼국에 러시아인의 비중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이길 수 있고 발트 삼국이 상당히 큰 안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독일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고요. 해외 군을 5천 명 파병시킨다는 뭐냐면 기지를 건설해야 되고 가족도 가야 되잖아요. 상당히 큰 일이고요. 그 다음에 몇십 년 동안 중립국을 유지했던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 가입했습니다. 거기도 그만큼 안보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토 가입한 것이죠. 트럼프 때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한테 요구했던 게 우리한테 국방비 주둔 부담금 몇 배 요구하니 그런 거 비슷하거든요. 트럼프는 계속 입만 열면 왜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이 국방비 2% 달성하지 않냐 계속 꾸짖었거든요. 드러내놓고. 그러다 이제 전쟁 때문에 그 해결이 됐고 일단 나토 예산의 3분의 2 가까이를 미국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군 학사장교 때 정보장교였었는데요. 현대 전쟁에서 정보가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능 놓은 정찰기를 띄워서 다 감시하는 건데 미국은 세계 모든 곳에 정찰기를 띄워서 정찰 위성이 있잖아요. 다 감시할 수 있고 세계 거의 모든 곳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전략 수송기도 있고 전략 폭격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토에서 미국이 없다면 뭐 우리가 흔히 안 꼽는 찐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이제 미국의 핵심 역할을 하는 건데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토는 다시 되살아났고요. 그 전에는 뭐 왜 필요하지 이렇게 식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다시 되살아났고 미국 주도가 됐고 다시 한번 그다음에 미국은 이거를 아시아 쪽에도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월 11일 때 워싱턴 DC에서 나토 설립 75주년 기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을 어떻게 기탄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조력자라고 중국을 표현했어요. 중국은 러시아를 도와주고 싶지만 무기는 아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간접적 지원이 뭐냐면 반도체 같은 거 무기에 필수잖아요. 그런 거를 중국 기업을 통해서 몰래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본격적으로 포탄 같은 걸 지원하지 않았고 미국은 레드라인으로 중국한테 계속 요구했거든요. 무기 지원하면 관계가 파탄난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니까 유럽 안보를 지키는 집단 안보기구인데 방위기구인데 아시아의 이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규탄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은 그에 대해 반발을 했는데 유럽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나 독일은 나토 역할을 아시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럽 이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라는 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안보가 다른 곳으로 확산 안 되는 게 안보 위협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토가 아시아까지 역할을 확대하면 아시아의 안보 위협이 유럽으로도 바로 전해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토의 앞으로 역할을 할 때 분명히 미국은 중국 견제를 해서 나토 역할을 아시아로 확대하고 싶다. 그래서면 도쿄의 연락사무소 건설이 2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건 못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미국 지원 받고 유럽연합 EU의 지원, 유럽 지원 받아서 힘차게 싸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탄도 많이 부족하고 공군력도 많이 뒤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트럼프 공약이 취임 하루 만에 전쟁 끝나겠답니다. 하루 안에 전쟁이 끝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대폭 줄이거나 하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한다면 제 생각은 6개월이나 1년 안에 전쟁은 휴전 아니면 종전될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카멀라 해리스나 그 민주당 쪽에서 다시 집권한다 하면은 전쟁은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미국은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러시아가 침략을 했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지 않으면 중국한테만 이득이 된다. 중국이 타이완 침공해도 어떨 것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쉽사리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휴전이나 종전을 압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더 길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비유가 나냐면 1차 대전식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있다가 1차 대전의 전쟁 시작되고 한 5, 6개월부터 몇천 킬로미터 참호를 쌓아서 참호전이 계속됐잖아요. 4년 동안.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참호전을 하다가 지쳐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휴전 의견이 높고 유럽은 더 이제 전쟁 피로감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휴전하고 종전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한국 전쟁하고 비슷하게 될 것이다. 뭐냐면 휴전, 그래서 동결된 전쟁, 딱 이 정도까지만 전선이 교착되고 전쟁은 이제 없는 이런 식으로 그런 가능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